예, 요즘 코로나 여파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향후 더 문제는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2021년 전후가 이제 금융위기 발발 시기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빠르면 2019년, 늦어도 2023년,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시기는 2021년, 당장 내년이죠.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하락은 이미 시작됐다. 이 점은 제가 예전에 실거래가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언급했던 얘기고요. 둘째, 그리고 향후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누누이 제가 강조드렸지만 현재의 실거래가는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개인 간의 계약만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파기하고 매매를 하지 않아도 그 가격이 실거래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8년 이후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 17년부터 이제 쪼이기 시작했죠. 그 이후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허수매매에 의한 허수 거래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은 마음이 급해진 투기 세력들이 자전 거래로, 그러니까 허수 거래죠. 허수 거래로 가격을 붕붕 띄우면서 처분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현재 국토부의 정책을 보면은 매우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세력들에게 친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한시적 면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이 나갈 구멍을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어쨌든 정부에서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단축하고 과태료를 때리긴 했는데 이건 뭐 지방 땅에는 뭐 좀 먹힐 수 있는 정책인지 모르는데 이런 정도의 과태료를 가지고 서울 아파트 자전거래 가지고 막 20억, 30억짜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이거는 아무런 하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강남은 현재도 계속적인 실거래가, 허수거래가 되고 있다. 음, 그리고 도대체 저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뭐 제출하면 달라집니까? 현 정부 국토부의 정책이 한심한 것이 간단하게 양도세 중과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이 실거래가 제도도 간단하게 손보면 됩니다. 계약하고 실거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등기부 등본상에서 거래가 되고 난 다음 실거래가를 하겠다 간단하게 바꾸면 되는데 계속 뭐 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을 계속 내주고 있지.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 받아서 뭐 하게요 이거. 너무 답답한 게 많은데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째, 이미 부동산 하락은 시작되었다.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의 나오는 뉴스들과 실거래가 이 뉴스들은 계속적인 자전거래 허수거래일 뿐이다. 첫째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그래도 미봉책으로나마 실시할 정도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허수거래가 이루어졌는가. 현 가격을 붕붕 띄우는데 이 모든 가격이 거의 강남 가격 같은 경우도 조작됐다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허수거래 허수.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 요 얘기 간단히 드리고 마칠게요.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100%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출이 역대 최대예요. 지금 이 역대 최대의 대출을 한 상태에서 식당이면 식당, PC방이면 PC방 지금 다 비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뭐가 무너진다? 자영업자들 100% 무너져요. 음,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에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고 지금처럼 대출이 잘 되는 시대에 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대출로 사고 또 자영업 하는 것도 또 대출로 했어요. 두 개가 다 대출이야.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자영업 이 상가를 내놓든지 뭐 이거를 폐업하든지 아니면 내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하고 있는 식당을 유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지금 부동산으로 문제는 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경우에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전염력이 계속 돼서 마치 감기처럼 코로나를 우리가 늘상 곁에 두고 그러니까 그런 경고들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1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될 수 있냐면 제가 돈 있는 부자라면은 아파트 17층까지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자라면 당연히
아파트를 팔아서 개인주택으로 가겠죠. 즉 앞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장기화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염력이 계속 변이가 되면서 높게 유지될 경우에 음, 아파트 사시는 분 엘리베이터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그 뉴스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현재 버블은 그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 비판을 많이 해서 제가 뭐 근데 이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이런 허수거래 급등을 허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장관의 문제라기보다 물론 문제죠.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국토부나 어떤 기획재정부의 기존에 있는 그 공무원 풀이 이미 썩었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자체가 지금 아파트 건설이나 그런 것을 그린벨트 풀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이미 썩어서 건축업자들과 너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장관을 그러니까 찍어서 진보 사람을 앉혀는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그 밑에 공무원들 어떻게 했어요?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 자기들 유익대로 하겠죠. 자신들 자체가 적폐인데요. 그 건축회사랑 짜고 아파트 개발하고 그러는 애들인데요. 그래서 자꾸 디테일로 구멍을 주고 이제 투기 세력이 심지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양도세 중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었다. 지금 뭐 민주당 공천 받으려면 다주택자 팔라고 했다며 뭐 아니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다주택자는 제가 투기세를 꽤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어떻게 심지어 그동안 폭리취한 양도세도 내지 않고 나가게 생겼어요.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부디 여러분 주식이던 나스닥 버블이던 나스닥 버블도 미 은행이 만든 거죠. 나스닥 버블이던 부동산 버블이든 아파트 버블이든 간에 투기 세력에 당하지 마십시오. 투기 세력이 하는 건 딱 하네요. 미친 듯이 올리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실거래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가 실거래가 아닌 진짜 참 거래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버블은 증시 버블 크지 않습니다. 주식 버블 크지 않아요. PER, PBR상 크지 않아요. 오히려 큰 버블은 PIR상 부동산도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있는데 PIR상 아파트는 100% 버블입니다. 예, 알아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